오늘은 블로그를 시작하고 계신 분들 혹은 블로그를 앞으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블로그를 단지 취미로, 기록용으로만 쓰실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블로그를 이미 어느 정도 성장시킨 분들이라면 5번째 이야기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 블로그 지수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요즘엔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웨어 이즈 포스트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불덱스, 리뷰라는 사이트에서도 내 블로그 아이디만 넣으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새로 개설하신 분들이라면 불덱스 기준으로 준체 2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요. 사실 블로그 지수는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잡아서 글을 써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알파벳도 모르는데 토익 학원에 등록해서 얻는 게 있을까요? 수업을 들어봤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얻는 것 없이 나오겠죠? 비슷해요. 내 블로그 지수가 낮은데 검색량이 엄청 높은 키워드를 쓴다고 네이버는 내 글을 상위 페이지에 노출시켜주지 않아요. 난 열심히 썼지만 방문자 유입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 블로그가 저품질이라면 어떤 글을 써도 네이버가 노출시켜주지 않습니다. 이 블로그는 안 좋은 글이 많았기 때문에 잠시 노출을 막아놓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도 원고를 받은 적이 없고 대행을 맡긴 적이 없는데 지수가 저품질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내 글이 네이버가 좋아하지 않는 글의 형태로 쓰셨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블로그 주제를 정하고 글감 찾기. 어떤 주제를 가진 블로그를 운영할 건지 먼저 정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뤄볼게요.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글을 써줄 수 있는 주제로 정하시는 게 좋아요. 수익 강화를 위해서 돈이 되는 주제로 정하신다면 나중에 분명 지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 어떤 주제로도 수익화를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재밌게 글을 쓸 수 있는 분야로 정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블로그 주제를 정했다면 글감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의 경험, 친구 또는 가족, 지인의 경험, 인플루언서 키워드, 정부 공식 사이트. 제가 지난번에 정리해드린 인플루언서 키워드, 여기에서 먼저 글감을 찾아주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경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경제신문에서 주로 글감을 찾고요. 건강 블로그는 일단 제 경험이나 가족 지인의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 관련 네이버 카페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하는지 거기에서 좀 주제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스팅 제목은 꼭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로 써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네이버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검색을 주로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단어나 문장이 내 포스팅 제목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문에도 제목에 있는 키워드가 들어가줘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두리뭉실한 아이디어를 정확한 키워드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광화문에 있는 음식점에 다녀왔는데 이 후기를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보통은 광화문 맛집, 음식점으로만 쓰실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검색량이 작은 키워드라도 상위 페이지에 나오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사람들의 유입을 내 블로그로 이끌기 위해서요. 왜냐면 사람들이 막 저기 뒤에 있는 막 10페이지 이상까지는 안 볼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광화문 맛집을 웨어 이즈 포스트에서 검색을 해보고 관련 키워드들을 싹 훑습니다. 여기 보면 광화문 맛집 한식이라는 키워드도 보이죠? 내가 먹은 음식의 종류가 한식인지 중식인지 일식인지도 사람들은 검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목에 넣어주시면 돼요. 물론 맛집은 워낙 경쟁도가 센 키워드이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가 이미 높으신 분들이 많이 상위에 포진해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광화문 맛집으로 쳤을 때 1, 2페이지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지수가 낮으신 분들이라면요. 그때는 세부 키워드로 잡는 전략을 잘 생각해 주셔야겠죠. 여기 광화문 맛집으로 검색하면 스마트 블로그로 다양한 키워드들이 잡히죠. 스마트 블록에 있는 제목들도 한 번씩 살펴봐 주세요. 이건 음식 주제로 예를 들어본 거고 다른 정보성 글을 쓰실 때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내가 쓰고 싶은 주제를 찾은 후에 웨어 이즈 포스트에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를 찾아본다. 그 단어를 키워드라고 하는데 내 포칭 제목에 키워드를 넣는다. 너무 많지 않게 1개에서 2개 사이로 넣어주는 게 블로그 지수 낮으신 분들한테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해요. 요거 잘 기억해 주셨다가 포스팅을 할 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글을 쓰고 내 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은 대부분 글을 쓰고 나면 나 오늘 글 한 건 끝냈다. 너무 뿌듯해 라고 생각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는데요. 그러면서 왜 나는 방문자 수가 오르지 않지? 라고 의아해하실 거예요. 글을 쓰고 내 글이 상위 페이지에 노출이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글을 쓰고 발행되는 시간은 보통 최소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최대 72시간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글을 썼는데 그 어디에도 노출이 되지 않는다거나 유입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전략으로 다음 포스팅에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유입이 없는지 이유를 분석해서 다음 포스팅을 할 때 분석 결과를 반영을 해줘야겠죠. 내가 잡고 싶은 키워드를 내가 잘 찾았는지, 내 블로그 지수에 이 키워드 검색량이 적절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만약 상위 페이지에 내 글이 올라와 줬다면 일단은 조금이라도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점차 검색량 높은 키워드로 늘리시면 되고요. 다만 이거는 주제별로 키워드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찾으셔서 분석하는 걸 추천드려요. 5번째, 1일 리포스팅이 중요한 게 아니다. 노출이 되는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거다. 물론 노출이 되는 글을 매일 쓰는 게 유입이 누적되니까 블로그 성장에 빠르게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2-3개 정도의 글을 퀄리티 높게 써주시면 돼요. 사람들이 검색하는 글을 써주셔야 방문자가 늘어나는데요. 내가 일상글을 매일 쓰는 건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일기장으로는 좋겠지만 블로그 성장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 주제와 관련된 일상글은 그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좀 녹아 있을 테니까 괜찮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매일 정보성 글을 쓰는 게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땐 그냥 편하게 글을 쓰시면서 블로그에 재미를 붙이시는 것도 좋아요. 저도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제 이야기를 쓰고 있고요. 방문자 수가 좀 줄긴 하지만 이 매일 정보성 그 글을 찾아서 요약하고 정리해서 글을 쓰는 게 사실 엄청난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저도 매일은 좀 요즘은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어느 정도 내가 이제 포스팅을 하겠다라는 횟수가 정해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보성 글을 좀 써주시고 편하게 일상 글도 써주시면서 글을 쓰는데 좀 재미를 붙이시는데 중점을 두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6번째, 글 주제를 한 가지로만 해야 되는 이유는 C랭크 때문입니다. 많이들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경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가끔 제품 리뷰에 대한 이야기도 쓰고 싶고 음식점 체험단도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꽤나 있어요. 하셔도 돼요. 다만 글의 비중이 메인 주제가 높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내가 만약에 4개의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메인 주제가 만약에 경제예요. 그러면 저라면 경제글 3개 써주고 음식점 리뷰 하나 정도 이런 식으로 비중을 맞춰서 써줄 거예요. 사실 매일 체험단 글만 쓰면 블로그 지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블로그가 성장하면 그 체험단 이상의 큰 가치를 얻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블로그를 성장시키는 퀄리티 높은 글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건 네이버 알고리즘의 C랭크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네이버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포스팅을 보면 블로그가 주제별 관심사의 집중도, 품질을 본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C랭크가 높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로그 지수가 높다는 의미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내 블로그가 특정 주제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는 좋은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지가 주요 핵심인 거예요. 의무적으로 포스팅되는 일상 글보다는 전문성을 살린 단 하나의 글이 이제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은 나만 쓸 수 있는 글이에요. 사진도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 좋고요. 저는 육아 블로그를 할 때 모유수유 단유하는 방법을 썼었는데 그 글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았었어요.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했던 후기, 그런 글들을 많이 써보는 걸 추천드려요. 7번째, 정보성 글을 쓰는 방법. 전 경제 블로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정책과 관련된 글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트렌드 찾기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고 여기에 관련 정보 사이트들을 다 모아뒀어요. 그리고 구글에서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해줍니다. 사실 네이버보다는 구글에 가공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은데요. 정보성 글을 쓰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요약하고 쉽게 정리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창의성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요.
다만 글을 쓸 때 좀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게 글을 쓰면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눈에 띄기 때문에 좀 유리한 면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하다 보면 느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더 많은 자료를 모으고 정확한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전달하는지 그게 핵심이에요. 저는 경제 라디오, 유튜브, 구글, 정부 사이트, 뉴스 등 다양하게 활용을 해주면서 그 경제 포스팅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블로그 성장을 단기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블로그 수익화를 위해 뛰어들고 계시는데요.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건 없다고 확신해요. 블로그, 판매, 유튜브, 인스타 등 모든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또 다양한 플랫폼에서 도전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사람마다 블로그에 투입하는 시간이 다르니까 성장 속도도 당연히 다르겠죠? 하루 8시간 이상을 블로그에 투입하는 사람과 하루 한두 시간만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성장 속도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단기간에 방문자 1000명을 만들었는데 나는 아직 방문자가 200명, 300명밖에 안 되네? 이거를 좀 너무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주세요. 지금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제로 상위에 있는 인플루언서 또는 블로거들이 처음 글을 쓴 날짜를 한번 봐주세요. 다들 처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처음이 있었고요. 제 블로그에 오시고 경제글이 너무 넘사벽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처음엔 여러분들과 진짜 똑같았어요. 경제 블로그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매일 막 출퇴근길에 경제 라디오 듣고 정리하고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좀 키워드를 빠르게 찾고 그리고 포스팅하는 시간도 좀 단축해서 빠르게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고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블로그를 들어와서 글을 봐주시고 방문자 수를 보시고 놀라시는 분들은 이게 그 결과만을 보니까 당연히 제가 처음에 노력했던 그 과정들은 사실 볼 수 없잖아요. 그 글을 제가 한참 예전에 쓰긴 했지만 그 글을 일일이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 결과만을 보시고 이제 나는 못하겠다, 나는 포기해야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연습하는 시간이 있었고 지금 그 결과물을 좀 이뤄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천재가 아닌 이상 없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너무 이 블로그를 성장시키는 거에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오늘은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또 시작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는 것에 좀 의문이 들고 또 회의감이 들고 지치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